자, 9페이지 질문 맞죠? 9페이지 질문 없고 10점 없고 11점 없고 12점 없으면 13 없고 14 오케이 15 16 40 2번이요. 수열 요놈의 식기가 모아도록 하는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무엇의 개수를 구하여라. A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보니까 중괄호 안에 나와 있는 항이 무슨 항이고?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서 그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 중괄호 안에 있는 5의 n승 플러스 7의 n승분의 A의 2n승 플러스 4의 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n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형태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은 몇 개의 등비수열이? 2개의 등비수열? 땡 몇 개의 등비수열이? 4개의 등비수열이 나와 있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공비를 확인하니까 공비가 얼마일 때? 분모부터 5일 때, 다음 7일 때, 또 A 제곱일 때, 또 4일 때. 됐냐? 그렇다면 요 등비수열이 얘가 수렴을 하려면 어쨌든 공비의 뭐가 큰 놈의 변화의 폭을 따라갈 테니까 절대값이 큰 놈의 변화의 폭을 따라갈 테니까 현재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보면 얼마인 거야? 7인 거잖아. 그러면 그 7이 근데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죠. 그렇다면 분자에 있는 이 나머지 공비 4와 A제곱 요놈의 식기가 7보다 어떻기만 하다면 작거나 같기만 하다면 표현이 같냐 안 같냐? 얘는 그럼 뭐 할 거야? 무조건 수렴하겠지. 왜? 우린 7의 n승으로 다 나눠버릴 테니까. 표현이 갔어? 그러니까 A제곱이 뭐보다? 7보다 어떻다? 같거나 같다를 풀어야겠죠. 됐어? 그걸 만족하는 정수의 A 개수는 손가락 세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또 17쪽 17쪽 없으시면 18쪽 선생님 야 49번이요 4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뭐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으면 그렇게 이거 문제가 그럼 잘못 나온 거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가 붙어야 돼 이거. 그렇지 않고선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없네요. 잘 적었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냥. 다음 18쪽 없으시면 19쪽 48쪽? 48번이랑 48번 48번 fx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걸로 그냥 쪼개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 x가 1일 때는 3분의 4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2분의 3x x-1일 땐 존재하다고요? 뭐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 49번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0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0 요거 잘 이해 안 간 사람? 없니? 오케이. 다음 19쪽 연속 불연속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거는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19쪽 없으시면 20쪽 20쪽 없으시면 넘기셔서 24 없으면 24 24 없으면 25 없으면 26 없으면 27 86번 9분의 2 다음 없으면 28 93번 R이 2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R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면 마이너스 1 R이 2일 땐 2분의 1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다음 28쪽 없으시면 29쪽 97번
7번 90 7번 7번 2 네. 혹시 정유진 전화번호 아세요? 아, 네. 저희가 불러요.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이거 숫자 좀 보세요. 이게 5일 맞아요? 2, 5일? 네. 9778. 여기 안 보여요. 자, 없으시면 30, 100, 5번. 자, 첫째 항이 얼마고? 1이고, 모든 항이 무슨 수인? 양수인, 수열모, AN.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건 105번에서 중간원에 있는 게 일반항이니까 A1이 얼마? 1이고, AN이라는 놈의 식이 뭐보다? 0보다 어떻다? 크다. 됐냐 됐냐 표현 바꾸면 결국에 이 내용이겠지?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이건 뭐 그냥 가시면 될 것이고 AN 플러스 1 곱하기 SN 플러스 1은 4 곱하기 SN의 완전제곱 플러스 S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성립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SN 플러스 N의 값을 모아여라. 구하여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요놈 식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쳐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금 그 주어진 관계식을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얘를 뭐 해야 될 거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런데 AN 플러스 1과 SN 플러스 1이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 연결돼 있고 다음 우변에 쳐다보면 SN과 AN 플러스 1도 뭘로 연결돼 있니? 근데 둘 다 누가 공통이야? AN 플러스 1이 뭐가 돼? 공통인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네들이 공통이니까 이걸 묶어내는 거야. 왜? SN이라는 게 가장 기본. 얘를 빼서 묶는 순간 SN 플러스 1에서 뭘 빼는 거야? SN을 빼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뭐 곱하기? 4 곱하기 누구야? SN에 제곱된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SN 플러스 1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그 다음 SN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그거 합을 뺀대? 그럼 뭐 나와야 돼? A N 플러스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N 플러스 1 나오니까 그 앞에 AN 플러스 1 있네? 그럼 AN 플러스 1의 뭐가? 제곱이 뭐가? 4 곱하기 SN에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유도해야 돼? ESN 정확하게는 풀마. 맞아 틀려. 제곱 풀 때 원래는 풀마 뽑아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모든 항 양수니까 당연히 SN도 누가 될 것이고 양수 나올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몇 SN? ESN이라고 유도할 수 있을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선 요놈의 식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 SN과 AN을 어쨌든 찾아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SN 나왔어. 그러면 SN 나왔으니까 당연히 SN에서 누구 빼줘야 돼? SN에서 누구를 빼야 돼? N-1 빼야 되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의 형태 항상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여기 뭘로 바뀌어? AN으로 바뀔 것이고 그럼 얘네들 뭐 해버리면? 빼버릴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 빼면 AN 플러스에서 뭐 빼면? AN을 뺀 게 2 곱하기 SN에서 못 뺀 거니까 SN-를 빼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렇지. 그러면서 당연히 얘는 얼마보다? 2보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 저거 쳐다보니까 알겠네. 뭔 수요?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A1은 얼마 줬고? 1 줬고 됐어 안 됐어? 다음 A 몇을 찾아야 되는데 2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물론 S1도 당연히 얼마 되는 거야? 얘는 1 나오겠죠.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A 몇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얘가 N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수열의 형태를 알려면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첫 항은 1인데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 바로 3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M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SN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맞아 틀려? 그럼 이놈의 식기에서 실제로 이건 우리가 SN에서 SN-2 빼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푸는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그럼 이놈의 식기에서 N에 얼마 갖다 넣으면 1 갖다 넣으면 A 몇이 되는데? 2가 2 곱하기 뭐? S1이 될 것이고 그게 얼마일까? 2 나오겠죠.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1이야. 하지만 두 번째 항이 3이 아니라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 두 번째 항에서부터 무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될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수열을 정리하게 되면 이 수열은 쪼개지는데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얼마고? 1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얼마짜리? 3짜리. 근데 두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니까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됐냐? 자 그렇다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분의 sn 플러스 n 요놈의 식기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an은 첫 항을 굳이 여기서 우리는 쓸 필요는 있어 없어? 까놓고 없어.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왜? n은 어차피 어디로 갈 테니까? 무한대로 갈 테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다음 sn 플러스 n 요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때 이 sn이라는 놈의 식기도 굳이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용해서 sn을 유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식기가 어쨌든 저쨌든 우린 이 관계를 정확하게 유도는 한 거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니? 그러면 여기서 sn을 뭐라고 바꾸면 돼? 2분의 1 곱하기 뭐? an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어? 그러면 분모항 1개, 분자항 몇 개? 2개. 그럼 요 식기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an분의 뭐? an 플러스 an분의 뭐? n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으로 나누는데 무한대로 가. 그럼 이건 얼마야? 3. 그렇지 3돼야지.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 얘는 등차잖아. 그럼 누가 변화의 폭이 더 커? 등비. 그렇지. 당연히 무한대로 가면 얘 변화의 폭이 더 클 거 아니야. 차이점이 얘 갔어 안 갔어? 즉 다항 함수야. 함수로 보면 얘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지. 누구 변화의 폭이 더 크겠니? 지수함수. 그렇지. 무조건 지수함수가 더 클 거거든. 됐죠? 그럼 요 놈은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얼마?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네요. 표현 됐죠? 오케이. 정답!
자, 다음 31쪽. 31쪽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2쪽이요. 114번 110. 4번 4번 1, 115번 115번. 5번 5번. 자, 두 개의 수열 AN과 BN, 중괄호 안에 AN, BN 나왔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리미트 n 무한 들어갈 때 뭐 구하라고? n 곱하기. 그렇지, 그거 찾으라고. 그랬을 때 지금 요 놈을 찾으라 그랬는데 가조건 보니까 두 개의 수열 AN 더하기 BN을 줬고 나 조건에서는 AN과 BN을 뭐 해놨어? 곱했어. 다음 AN이 BN보다 어떻대? 작대. 됐니? 그럼 다시 이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두 수열 AN과 BN이라는 놈의 식기가 뭔지 모르는 일반항인 놈의 식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n 곱하기 AN이니까 어쨌든 AN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 뽑아내야 될 거거든. 그럼 BN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BN이 뭐가 돼야 돼? 다시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기주야? n 곱하기 n 곱하기 AN 찾으라니까? AN에 대한 시간 그렇지, A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가 사라져야겠냐고? BN이 사라져요. 그렇지, 그게 기본인 거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누가 사라져야 돼? BN BN이 사라져야 돼. 그럼 BN을 사라지게 하려면 가식과 나식을 봤을 때 어떻게 BN 사라지게 할 수 있니? BN은 AN분의 마이너스 다시 BN은 AN분의 마이너스 3보단 다시 기주야. 아 2차식 먼저 누구 사라지게 해서? Y 사라져 어떻게 해서? Y는 4 마이너스 X 그렇지, 그게 기본이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Y는 4-X가 떠나가지고 X에 대한 2차식 뽑아내는 게 기본일 거 아니에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이해 갔니?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보이셔야 되는 게 그거고 좀 더 얘를 확장을 하면 AN과 BN을 뭐 해놨어? 더하고 곱했지. 어떤 두 놈의 합과 곱 나와. 다시 어떤 두 놈의 뭐하고 뭐가 나와? 합과 곱이 나와.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근계수 떠올라야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게 BN 사라지게 하는 2차식과 동일한 식이죠. 됐어 안 됐어? 다시 많이 이해 안 가시는 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BN이란 놈의 식이 사라지게 해야 돼. 기준 어떻게 사라지게 해야 돼? BN은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AN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N 곱하기 다음 2n 마이너스 AN AN이 얼마?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AN의 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AN 다음 플러스 3은 얼마? 0이라는 2차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요 2차식에 뭐가? 근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AN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다식도 이용해야 되니까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2n-AN보다 작을 것이고 요놈 정리하게 되면 AN은 뭐보다? n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 2차식에서 AN을 찾아야 돼. 그럼 뭐 써야 돼? 인수분해 안 되잖아. 뭐 써야 돼? 근과. 개수를 써서 AN 찾을 수 있어? 근의 공식 그렇지. 근의 공식 써서 찾아야지. 그 중에 근이 그럼 몇 개가 나올 텐데? 2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뭐보다 작은 거? n보다 작은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이렇게 가시는 게 일단 기초인 거고 좀 더 보면 어떤 두 놈을 뭐 해놨고 뭐 했고 더했고 그 두 놈을 뭐 해놨으니까 곱해놨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이 요놈의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다? AN과 BN이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둘 중에 하나 쓰라고. 어쨌든 근 주면 대입하겠지. 그럼 얘잖아.
얘 갔어 안 갔어? 안 떠올라도 돼. 상관없단 말이야. 문제 목적을 보고 가라고. 주어진 관계가 AN 더하기 BN 줬고 나 조건에 AN 곱하기 BN 나왔고 AN이 BN보다 작은데 N 곱하기 AN 구하라며. 그럼 무조건 누구 알아야 돼? AN 알아내야지. 그럼 누가 사라져야 돼? 그렇지, BN 사라져야지. 항상 문제에서 뭐 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것까지 계속 신경 쓰고 가라니까. 방법은 없단 말이야. 물어보는 걸 자꾸 신경 쓰고 가야 된다고.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항상. 됐어 안 됐어? 됐지요? 그러면 어쨌든 연놈의 식기에서 AN, BN 찾아야 되니까 근해 공식 쓰게 된다면 계수 짝수니까 뭐 분해? 1분의 다음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제곱 N제곱 플러스 얼마? 3 나올 것이고 그럼 N 플러스와 N 마이너스 두 가지 나오겠지. 근데 AN이 BN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작다 그랬잖아. 그럼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뭐라고 봐야 돼?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3으로 보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저 AN 대신에 제 갖다 놓고 그놈의 무슨 값을? 극한값을 뭐 하시면 돼? 구하면 끝이겠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기주 이해 갔니? 이걸 하든 어쨌든 동일한 거야. 문제 물어보는 거 자꾸 신경 써. 다음 33점. 그리고 의외로 모의고사에서도 근해 공식 쓸 때가 꽤 있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2차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빨리 판단하고 2차가 인수분해 안 돼 뭐부터 판단하고 그렇지. 판별식이 양수인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무조건 뭐 써라? 근해 공식 써라.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잘 안 쓰지만 의외로 고3 때 쓴다니까? 써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요즘 경향이야 그냥.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근해 공식 쓰는 문제 아예 안 나왔는데 요즘은 나와. 그냥 지랄맞게 나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범해서 그거 원하는데 어떡하겠어? 써야지. 됐지요? 오케이. 다음 33점 121번 120 1번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유식기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말 바꾸면 연어무식기 정수 부분을 말 바꾸면 무슨 기억 써서? 가우스 기억 써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정수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무슨 부분도 표현돼? 소수 부분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시작. AN 루트 16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렇지.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무슨 부분에 대한? 소수 부분에 대한 무슨 값 구하여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그 표현 먼저 정수 부분 나오면 소수 부분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루트 16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식기에 무슨 부분을 먼저 알아내야 되니까 정수 부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정수가 된다는 건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식을 뽑아내야 돼? 완전제곱식을 뽑아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식기에 가장 가까운 무슨 식을? 완전제곱식을 찾아내시는 거야. 16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 표현 이해갔니? 얘랑 그나마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 어떤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찾아야 돼? 됐냐 안 됐냐? 근데 앞에가 몇 n제곱이니까? 16n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몇 n이 될 것이고 4n은 고정이야. 근데 이 7n 요 놈이 8n이었으면 땡큐인데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 4n 이용해서 찾는 거야. 4n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라고 치고 확인을 해보시면 그럼 요 놈의 식기는 16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얼마? 1이지. 그러면 얘가 커 얘가 커? 오른쪽 게 커. 맞아 틀려. 그러면 이 새끼는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보다 하나 더 뭐한 거야? 작은 걸 찾는 거야. 하나 더 작은 정수면 누구야? 4n제곱. 그럼 고분원보다 얘 커 작아? 작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끝났네. 얘하고 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의 식기의 정수 부분 AN이 뭐 된다는 거야? 4n.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결국에 원하는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루트 16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몇에 4n에 대한 무슨 값에 극한값 구하는데 루트가 몇 차? 2차. 됐죠? 다음. 그럼 밑에 122번을 해도 되겠지? 오케이. 다음. 없으면 34쪽. 34쪽 없으면 35쪽. 128번. 물 몇 리터가 들어있는. 일단 먼저 적고 하자. 이거는 조금 공간이 필요하겠다. 자, 다 되셨으면 자 보겠습니다. 128번. 자, 다시요. 우리 전에 했던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잘 수열 때 했던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열을 표현을 한다는 건 가장 기본은 무엇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수열은 뭘 찾는 게 기본이니까 다시 뭘 찾는 게 기본이니까 규칙을 찾는 게 기본이니까 항을 뭐 하시고 그렇지 나열을 해. 근데 그 수열의 표현이 꼭 항을 나열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들어오게 되면 수학적 귀납법,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따르게 된다면 같은 과정을 뭐하게 됐을 때 반복하게 됐을 때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의 관계로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로서 그 수열을 뭐 할 수도 있어?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일반항을 직접 유도 안 해도. 됐냐 안 됐냐? 다시 그럼 그게 이제 머리에 박혀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물 3000리터의 비커 AB에 남겨져 있고요. A에 담긴 물의 2분의 1을 비커에 넣은 후 됐니? 그러면 A의 물의 2분의 1을 B에 넣고 그 다음 B에 있는 2분의 1을 A로 옮기는 거지. 동시에 맞바꿔치기 하는 거야? 아니야. 부분 다 이해 갔냐 안 갔냐?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했을 때? 그렇지.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했을 때? n번. 됐어 안 됐어?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 그럼 이 표현 나오면 이때는 나열이라 그랬어? 아니잖아. 몇 번째와 몇 번째 관계로? n번째와. 그렇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몇 번째와? n번째와 몇 번째 관계로? 그렇지.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자 다시 갑니다. 어쨌든 저쨌든 AN이란 놈의 식기는 AN은 몇 번 시행 후 AN은 몇 번 시행 후 N번 시행 후
누구에 남아있는? A에 남아있는 뭐예요? 문해요. 그러면 A에 현재 A에 남아있지요? 그러면 B컵 B에도 물의 양이 남아있겠네? B컵 B에는 얼마 남아있을까? 3000 마이너스 A에 남아있겠죠? 됐냐 안 됐냐? 왜? 물 얼마 들어있는 두 B컵아? 3000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어놓은 식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3000 마이너스 안 쓰고 B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니? 일반적인 형태는 그냥 일반화 시켜드릴게요. 그렇다면 AN 플러스 BN이 얼마라는 거야? 3000. 그렇지. 나중에 이거 갖다가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얘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니까 n 플러스 1번째라는 건 몇 번 시행후? n 플러스 1번 시행후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데 몇 번의 시행을 걸쳐? 1회 시행을 거치게 되겠지? 그럼 그 시행을 뭐 하자? 하자. 그럼 1회 시행에 걸리는 경우는 얘의 얼마를? 절반을. 그럼 절반이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 2분의 1 AN이고 절반 넘겨줬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AN 플러스 얼마? BN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게 1회 시행이야? 아니잖아. 여기에 또 얼마를? 여기에 절반을 1로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의 식기 n 플러스 1번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 요놈의 식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AN 플러스 BN이 넘어왔겠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식기에서 하나 더 식을 만들면 B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그럼 얼마겠어? 3000 에헤이 다시 요 과정은 BN 플러스 1은 4분의 1에 다시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N 플러스 BN이겠죠. 이해 안 가는 사람 1번에서 여기까지 가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야. 지금처럼 AN 물어볼 때도 있고 BN 물어볼 때도 있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AN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요 새끼식을 써야 될 거거든. AN에 대한 일반화식. 그럼 연합의 식기는 정정하게 된다면 2분의 1 AN, 4분의 1 AN이니까 4분의 몇 AN? 3 AN 플러스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뭐? BN이 되는데 BN이라는 놈의 식기가 날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N이라는 걸 여기서 뭘로 바꿔버리게 되냐? 3000 마이너스 AN.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으로 바꿔서 정리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4분의 1 AN 플러스 얼마? 1500이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때 요 놈의 식기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리미트? n 무한 내려갈 때 뭐 구하라고? AN 구하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식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해드렸죠. 무슨 정리 사용하면? 피가로 정리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PAN 플러스 무슨 꼴? Q꼴의 형태니까 이런 경우에 P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물론 기억 안 하셔도 되긴 해.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상에서 또는 수능상에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수렴하는 꼴을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나와. 이해 갔어? 벗어나는 경우는 잘 나오잖아. 그런 경우는 정말 니들 헷갈리게 할 때만 나온다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어쨌든 정확한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하고의 교점 찾아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얘 X 놓고 얘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뭐 해버리면 풀어버리면 끝이라고 얘기했죠. 됐냐 안 됐냐? 그럼 몇 분의 몇 X는 XX니까 4분의 3X는 얼마라는 거야? 1500을 풀어버리면 얼마라고? 2000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됐니? 네, 정답.
자, 봅시다. 다 됐어? 들게 다 됐냐? 오케이, 지금이나 질문 다 되셨으면 노트 꺼내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상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우리가 수열을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어떤 수열이 나오게 될 때 그 수열에 무엇을 나열하여? 항을 모아요. 나열하여.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몇 번째? 이렇게 표현되면 몇 번째? 이렇게 표현되면 몇 번째? 그래서 이 항들을 나열하면서 뭘 찾아서? 규칙을 찾아서 요놈의 식기에 무슨 항을 찾는다? 일반항을 찾는다가 수열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요놈의 식기 일반항까지의 무엇을 찾아? 합을 구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런데 요 수열이 일반항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n번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그 다음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 보고 그 다음 또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 가서 얘를 무한히 갔을 때 이 새끼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거든. 됐어 안 됐어? 저 일반항이 쭉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겠어?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하겠니? 발산하니? 또는 진공하니?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의 극한까지의 내용이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했니? 그럼 급수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이 무한히 가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수열을 무한히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다시 이 수열을 다 뭐 해보겠다고? 더해보겠다고. 더하는데 여기까지 더하는 게 아니야. 수열에서 몇 번째까지 더했어? n번째까지 더했잖아. 근데 요 식기는 어디까지? 무한히 더해보겠다. 그게 수렴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한히 더해보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될 거겠냐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어? 이걸 우린 수열의 급수라 그래. 표현이 갔니? 그럼 이 무한히 더한다는 건 뭔 소리냐?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수열 일반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새끼를 다 더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열을 싹 다 더해라. 뭐 쓰면 돼?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뭐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항이 첫 번째일 테니까. 됐니? 더해.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그렇지. 무한대까지 더하겠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무한히 다 더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 시그마 nl부터 무한대까지 이 표현에 오른쪽에 오는 요 새끼는 당연히 무슨 항이 온다라는 거야. 항상. 그렇지. 똑같은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표현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반항이 있는 수열을 다 더하겠다고. 어디까지? 무한히.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식기를 쌤, 이거 무한히 자꾸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무한대까지 어떻게 더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합니다. 그럼 이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 거냐면 얘를 접근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 어디까지 더하라고? 무한대까지 더하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 배웠어? n번째까지 더하는 거였지. 다시 SN의 의미는 시작.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이 무한대까지 다 더하려면 이 SN이라는 놈의 식기에 뭘 씌워버리면 리미트 씌우면 끝이거든.
얘가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개념이겠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급수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이 일반항에 대한 무엇을 찾아? SN 찾아. 다시 이 일반항에 대한 뭐 찾으라고? SN 찾아. 수열의 합을 찾아. 그런 다음에 N은 어디로 보내버려? 그렇지, 무한대로. 그러면 그 급수가 뭐 하는지, 수렴하는지, 뭐 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요 SN이라는 놈의 식기를 급수에서만큼은 합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한대까지 더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더하는 표현이니까. 표현이 이해 갔니? 그래서 얘를 급수에서만큼은 뭐라고 칭하냐면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해.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부분합이라고 표현을 한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급수의 수렴 여부는 부분합에 대한 무슨 값이? 극한값이 뭐하면? 수렴하면 이 급수는 뭐하고? 수렴할 것이고,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 뭐하면? 발산하면 이 무한 급수는 뭐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표현이 이해 갔지? 접근은 단순합니다. 그냥 새로운 표현인 것 같지만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갖다 써서 접근만 하자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내용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수라는 놈의 식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예제 몇 개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됐어? 그러면 지금 요 놈의 식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저 편을 보는 순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아, 급수구나. 걔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해라. 그럼 내 일반항이 뭐라는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요 놈의 식기에 급수를 계산하려면 누구를 찾은 다음에? SN을 찾은 다음에 뭐 씌워라? 리미트를 씌워라는 얘기랑 같은 표현이니까 SN이라는 놈의 식기는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 그럼 SN은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K 곱하기 K 플러스 1. 됐어 안 됐어? 이게 SN이죠. 그러면 이 SN 시그마 계산을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항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야. 뭐 해야 돼? 부분, 분수.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부분 분수 고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고치게 되면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요 식기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얘는 n 무한대로 갈 때 자, 첫 번째 되면 1분의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그럼 쭉 다 더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마지막 n 갖다 내면 뭐만 남게 되겠어? 그렇지. 이것만 남게 되겠지. 그럼 다음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얼마야? 됐지요?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그럼 이 식기도 동일한 겁니다. 이런 놈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면, 급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음에 2k 플러스 1.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 되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하면 당연히 뭐하고 뭐를? 첫 항과 무엇을? 끝항. 그럼 얘는 뭐분의? 2분의 첫 항 얼마? 3. 끝항 얼마?
2n 플러스 1 다음 곱하기 얼마? n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를 n은 어디로 보내니까?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는 뭐해? 발산하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런 급수는 뭐 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급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무슨 합을 구하고 부분합을 구하고 됐니? 그 SN이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무슨 합이라고 얘기해? 부분합이라고 얘기해. 됐니? 저 부분합을 구하고 다음 그 부분합에 대해서 리미트 n은 어디로? 무한대로 간다를 씌우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놈의 식기를 이제 보면서 급수의 성질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급수의 성질 정도 안 하고 그냥 우리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얘도 동일한 거야. 어쨌든 무한이 더하는 게 뭐한다라는 거야. 수렴. 그렇지. 그럼 항상 똑같아.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누가 수렴? AN. 누가 수렴? BN.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잘 봐. 이 무한이 더하라는 무한급수의 의미 자체는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씌운다니까 리미트의 성질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 리미트의 성질은 뭐뭐뭐뭐 가능하니? 수렴하면 사칙연산 가능하잖아. 단 뭐 할 때? 나눌 때 뭘로? 분모가 0 안 된다. 기억나지요? 다음 근데 그 부분합 SN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에 시그마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시그마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결국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시그마는 찢을 수 있어. 언제? 플러스 다시 시그마의 성질 뭐뭐 찢을 수 있니?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만 찢지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곱하기는 전개해야 돼. 다시 곱하기 뭐 해야 돼? 나누기는 뭐 하거나 형태 변형하거나 무슨 분수를? 부분 분수 취해야 되거든. 그럼 그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가 찢을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실수배. 그렇지. 실수배만 찢을 수 있지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물론 전제 조건은 깔려야 돼. 뭐 하면? 수렴하면.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하면? 수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실수배는 뭐 할 수 있고? 찢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곱하기는 뭐 해야 되고?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나누기는 형태 변형하거나 그렇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굳이 새로운 성질 배울 필요 없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자, 왼쪽 지웁니다. 자, 봅시다. 좀 이따 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급수의 수렴과 이제 일반항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보시는데, 의식기는 이제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니까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이면, 그렇다면 이제 급수도 동일하게 접근하시라고. 누가 뭐한다? an이. 그렇지. 급수에서. 차이점은 그것만 받아내시면 돼. 급수에서 an이 수렴해. 그때 일반항이 누구야? an이지? 일반항 항상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제로예요. 됐니? 이건 증명해드릴 겁니다. 됐어? 다시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급수의 무슨 항이? 일반항에 대한 무슨 값이? 극한값은 무조건 제로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이 명제가 성립하면 항상 이 명제에 무엇어? 네. 자, 리미트 대우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 0이 아니라는 표현에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해도 얼마가 아닌 값으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해도 돼. 하지만 얼마가 아닌 것뿐이라는 거야. 제로가 아닌 값으로 수렴하더라도 급수는 뭐한다? 얘는 뭐한다? 수렴한다잖아. 이거 자체가. 그럼 대우는 수렴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지, 발산한다. 표현 이해갔니? 단순해. 이거에 급수 구하라고 그랬잖아. 일반항은 뭐야? 우리가 원래는 계산해야 되지만 리미트 a는 뭐라고? 리미트 a는 뭐하니? 발산하지. 발산하지. 제로 아닌 값이잖아. 그럼 급수 무조건 뭐야? 발산해. 끝.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급수의 수렴 여부를 볼 때는 언제만 따지냐면 급수가 요놈의 식기가 제로가 아닌 값으로 수렴해도 급수는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해. 급수 수렴 여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리미트 일반항을 보고 가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표현 이해 갔어? 됐지요? 자, 그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증명을 한다는 건 첫 번째, 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수렴한다라는 건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 급수의 수렴 여부에 대한 얘기는 얘가 수렴하면 무슨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무슨 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걷다 뭐 씌우는 건데? 리미트를 씌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첫 번째,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아, 그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걷다 리미트 씌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놈의 식기의 극한값도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수렴할 거라고. 그건 똑같은 알파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리미트 S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이라는 놈의 식기도 당연히 뭐 하겠어? 알파로 수렴하겠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했니? 다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무한히 다 더하는 게 수렴하면 n-1번째를 무한히 보내도 똑같이 수렴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둘 다 뭐해? 수렴하지. 수렴하면 뭐? 그렇지. 사칙연산. 그럼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누구를? Sn-을 빼는 게 될 것이고 얘 수렴하겠네. 얼마로? 0으로. 근데 Sn에서 Sn- 빼면 뭐야? 그렇지. 일반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고 A에 됐죠?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그 일반항에 대한 무슨 값은? 극한값은 제로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급수의 수렴 여부를 볼 때는 먼저 얘를 판단하라는 거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는 건 발산을 포함해서 표현 이해갔니? 발산을 포함해서 수렴해도 얼마가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해 갔냐 안 갔냐? 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건 예를 들어 AN이라는 놈의 식의 리미트를 씌웠더니 얘가 예를 들어 3이래. 무한히 가면 3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근데 급수는 그 3에 가까워지는 걸 무한히 계속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그럼 3에 가까워지는 거 무한히 계속 더해. 어떤 값에 가까워질 수 있어? 아니죠. 어쨌든 커지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괜히 의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근데 항상 헷갈리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새끼의 역. 이 명제의 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얼마면? 0이면 급수는 뭐한다? 뭐한다? 역. 뭐야? 수렴. 아 여기라는 앞뒤 바꾸는 거 아니요. 다시 역 누구야? 리미트 an이 뭐면? 0이면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 수렴. 됐냐 안 됐냐? 됐니? 이 역은 항상 성립한다 안 한다?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급수의 수렴 여부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급수를 우리가 처음 찾은 것처럼 다 모아는 게 기본인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수렴이냐 발산이냐만 판단을 하려면 그 일반항에 대한 무슨 값을 먼저 구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 극한값이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할 것이고 그 극한값이 수렴해도 얼마가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급수 무조건 뭐 할 거야? 발산할 거야. 그럼 우리가 급수를 계산해서 수렴 발산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그 극한값이 얼마인 경우에 0인 경우에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수렴 발산 여부를 확신 못하니까.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왜 확인을 못하면 첫 번째 예제 보세요. 일반항이 뭐였니? 첫 번째 예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일반항의 극한값과의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얼마야? 0이지. 걔 뭐해? 걔 뭐해? 수렴해. 됐어 안 됐어? 근데 역 항상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 그처럼 성립할 때도 있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성립 안 할 때도 있다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물론 발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드는, 원래 발예는 안 드는 게 맞지만 보통 유기한 교과서마다 대부분 나오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여기 성립하는 발예라는 놈의 식기를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n분의 1이라면 됐어 안 됐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얼마니? 0이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보게 되면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는 n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니까 기본적으로 기초표현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다시
리미트 an이 0이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확신한다고?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수렴 여부, 발산 여부를 딸 때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직접 뭐 해야 된다? 계산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냐? 그럼 계산해본다는 건 여기 n분의 1이잖아. 그냥 갖다 넣는 거야. 이건 부분 분수가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얼마? 1. 두 번째 얼마? 2분의 1. 세 번째 얼마?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5분의 1. 다음? 6분의 1. 다음? 7분의 1. 다음? 8분의 1. 다음? 9분의 1. 다음? 10분의 1. 다음? 11분의 1.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게 되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놈의 식기에서 이 지금 무한히 더하는 게 요 무한급수인데 얘는 일단 클 거예요. 뭐보다 클 거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뒤에 있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당연히 얘 커져요. 크지요? 맞아 틀려? 크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음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을 한 놈의 식기는 요 부분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보다는 당연히 커져요. 클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음 뒤에 나와있는 그 다음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쭉 가는 놈의 식기는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16분의 1 8개 있는 놈보다 무조건 클 거야. 됐니? 그럼 왜 이렇게 고치냐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편한 게 나오니까. 왜? 얘 얼마야? 2분의 1. 얘 얼마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얘도 얼마 되게? 2분의 1 되면 되면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무한급수를 더하는 놈은 이 새끼인데 요 무한급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는 것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이 값은 계속 어떻게 돼? 커지기만 할 거너 양의 무한대로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 없냐? 없지요.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의 수렴 여부를 확인을 할 때는 항상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A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빨리 구해보고 근데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가 돼버린다면 0이 된다면 그때는 판단 못하니까 구해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다음 어떤 급수가 뭐해? 수렴해? 수렴하면 일반항 제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나와야 돼.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무슨 합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극한동호에 수렴해. 같이 딸려 들어와야 돼. 다시 급수가 뭐해? 수렴해? 그러면 부분합에 대한 무엇이? 극한값이 뭐해? 수렴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도 뭐해? 수렴해. 근데 얼마로? 0으로. 됐어 안 됐어? 다시요. 급수가 뭐 한다고 하면? 수렴한다고 하면 몇 가지 나와야 돼? 두 가지 나와야 돼. 첫 번째 무슨 합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 그 값으로 수렴해. 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해. 대신에 얘는 얼마로? 0으로.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정답.
자, 왼쪽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자, 오른쪽 위도 지워요. 자, 다음 우리가 수열에서 등비 수열은 유일하게 독특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걔를 따로 극한값을 구했듯이 급수도 동일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 수열의 급수를 등비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놈의 식께서 나중에 가장 수능에 요 한 1, 2년 사이에는 지금 매년 나왔던 한 10년 넘게 거의 15년 동안 매년 한 문제로 굳어졌던 문제가 요즘엔 안 나오고 있고, 그 문제가 4점짜리였다가 나와도 3점짜리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수능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내신 시험은 그냥 나옵니다. 활용 문제가. 예, 갔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접근하는 건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기초 개념만 세우시기 바랍니다. 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의 무한급수라는 거야.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했을 때.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시그마 첫 번째 항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다 더하는 거니까 누구를 찾은 다음에 SN 부분합을 찾은 다음에 그 식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등비수열의 SN이라는 놈의 식기를 확인하게 되면 SN은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시작! 뭐분의? R-1분의 다음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이게 끝이야 SN이? 우리는 항상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끝이야? R이 1보다 응? 다시 R이 1일 때야 얘가? R이 1보다 클 때야? 야 R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다시 R이 1이 아닐 때야. 2학년 때 그 부분을 거의 안 다루니까. 그잖아. R이 1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우리 분모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원 노트에서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그 합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R이 1이 아닐 때와 1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R이 1일 때 보통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까먹은 것 뿐인 거야. 예, 근데 1보다 작으면 그냥 갖다 놓고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끝인 거라고. 걔는 의미 없다고. 됐지요? 어쨌든 하나만 익히면 되니까. 다음, 그렇다면 R이 얼마라면? 1이라면 공비가 1이거든. 그럼 첫 번째야. 그 다음 첫 번째야. 그 다음
첫 번째 항. 그 다음 첫 번째 항이겠지. 맞아 틀려? 그럼 SN은 뭐라고 표현해? N 곱하기 A1.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무한급수라는 놈의 식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니까 얘도 당연히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될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얘는 R-1분의 A1 곱하기 다음에 Rn승 마이너스 1 이 식기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 식기는 Rn 곱하기 A1 두 가지로 쪼개질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리미트 성에서 쳐다보게 된다면 변수 누구니까? n이 변수니까 R 뭐 취급? 상수 취급. A1 뭐 취급? 상수 취급이야. 그럼 이 새끼가 n이 지금 이 변수가 위에 올라가 있고 요 놈은 그럼 n이 위 지수에 올라가 있다는 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요 놈만 등비 수열인 거지. 그럼 이 아래 범위에 따라서 갈리겠네? 그럼 얘가 수렴을 하려면 맞아 틀려? R이 등비 수열의 극한 수렴하려면 공비 R은 뭐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요 놈의 식기에서 얘 이 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R이 얼마가 아닐 때니까 1이 아닐 때니까 공비 R이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R의 인수는 얼마에 가까워질 것이고 0에 가까워질 거거든. 그럼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1만 남네? 마이너스 1 꼴배기 싫어도 분모 마이너스 1 밑으로 붙여? 그럼 이 남는 값은 뭐분해? 1 마이너스 R분해 다음 A1 됐냐 안 됐냐? 다음 R이 1인 경우는 요때인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수렴하겠니? A1이 얼마일 때? 얼마로? 0으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 등비 급수라는 놈의 식기의 수렴 여부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놈 식기 an 얘가 무슨 수열이라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면 이때 급수를 우리는 등비 급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비 급수가 얘가 뭐 하려면 수렴하려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첫 번째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초항이 얼마? 동일하지요. 다시 등비 수열의 극한 됐어? 그러니까 말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극한이니까 걔는 뭐야? 리미트. 수렴하려면 첫 번째 초항이 0.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됐냐 안 됐냐? 첫 번째 초항 0.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됐어 안 됐어? 요 놈일 때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은 얼마로? 1 마이너스 뭐분의 R분의 얼마? A1으로 수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등비 급수라는 놈의 식기는 두 가지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시되 항상 구분하셔야 될 게 등비 수열의 극한이냐 급수냐가 그거에 따라서 공비 범위가 바뀌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극한은 리미트만 씌우는 거고요. 급수는 무한대로 다 더하는 겁니다.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정답.
자, 다 되셨으면 한번 교재 봅시다. 42페이지요. 필기 안 하신 분은 필기 마무리 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은 교재 42페이지에 15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2번. 자, 152번 다 봤지요? 다음 급수의 무엇을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보니까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점 다 더하는데 무한히 더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수열의 가장 기본이 뭐부터? 항인지부터 가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뭐? 1 플러스 2분의 1.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아이쿠야 a는 시작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땡 n 플러스 얼마까지? 1까지 더한 거분의 1인 게 일반항이니까 얘를 먼저 표현하게 된다면 일반항이 지랄 맞아. 그러면 지랄 맞은 일반항을 뭐 해라? 정리 먼저 해라. 근데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분모 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모는 뭐 더하기 1 더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다음 몇 개? 얼마? n 플러스 1 나누기 얼마? 2로 표현이 되면서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얼마? 2라는 게 이게 일반항이겠지. 근데 그런 일반항을 가진 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한히 더하라는 거잖아. 그럼 일반항 찾았어? 그럼 당연히 무한히 다 더하래. 시그마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됐냐 안 됐냐? 요 놈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2분의 2. 이놈의 무슨 값을? 극한값 또 해야 되겠네? 그럼 이 새끼에 대한 무슨 합을 구하고? 무슨 합 구하고? 그렇지. 부분합 구하고, 부분합 구한 다음에 뭐 걷다 뭐 씌워? 리미트 씌워. 부분합 구할 때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부분분수 봐야겠죠? 시그마 계산이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다음 153번으로 가셔서 153번 다시 갑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0일 때 그럼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라고. 동일하게 받아들이라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나온 순간 뭘로 받아들여야 돼? 무한 급수야. 다시 무한 급수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무한 급수니까 무한 급수가 뭐 한다?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항까지? 일반항까지 인지하시라고. 무한 급수가 수렴해. 그럼 일반항에 대한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극한값 얼마?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항상 그것만 나와야 된다고? 땡! 두 가지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SN은 153번 계속 가. 리미트 SN은 10. 그렇지. 그러니까 얘 보는 순간 두 가지 나와야 돼. 리미트 누구는? SN은 10. 다음 리미트 AN은 얼마? 그렇지.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두 가지 나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르는 거 체크하시고요. 155번, 159번 155번, 159번 됐어? 다 체크했냐? 오케이.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셔서 165번 보겠습니다. 165번 다음 급수 중 뭐 하는 거 찾으라 그랬어? 수렴하는 거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오른쪽에 일반항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씌우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의 여부만 물어봤으니까 수렴 여부만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지 말고 뭘 먼저? 일반항의 무슨 값을? 극한값 빨리 판단하라고. 자, 1번 일반항 보이지? 리미트 AN 얼마야? 3이야. 제로 아니잖아.
맞아 틀려? 0이 아니잖아. 수렴은 하지만 어쨌든 0 아니잖아. 그럼 급수는 뭐예요? 그렇지 끝.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게 써먹으셔야 된다고. 다시 일반항 누구야?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맞아 틀려? 리미트 그럼 an 뭐야? 발산. 제로 아니잖아. 그럼 뭐야 급수? 그렇지 끝. 됐어 안 됐어? 다시 3번 일반항 뭐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그럼 리미트 a는 얼마야? 2분의 1. 제로 아니잖아. 뭐해? 발산. 끝났죠?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4번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리미트 a는 얼마야? 0이지. 이때 몰라. 맞아 틀려? 수렴 여부 몰라. 그러니까 이때 무슨 합을 구하고? 부분합 구한 다음에 뭐 씌워라? 리미트 씌워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수렴 여부 확인해야 돼. 됐어 안 됐어? 제로라 그래서 무조건 수렴한다고?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얘 보여드렸죠?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5번 이거 너무 쉽게 리미트 an 판단하니까 얼마? 1.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발산. 됐니?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이니까 굳이 4번 계산 필요 없이 4번 수렴으로 봐도 되겠네. 나머지 다 발산이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다음 167번으로 갑니다. 167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건 시작 누가? an과 다음 bn이 뭐한다? 수렴한다. 급수에서 수렴해. 그러니까 나와야 될 건 두 가지. 리미트 sn이 하나는 2 나오고 리미트 sn이 하나는 5 나오고 리미트 그 다음 누가? an은 얼마? 0. 다음 리미트 bn은 0. 됐냐 안 됐냐? 근데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의 성질은 뭐뭐뭐를 찢을 수 있다. 풀마 실수배만 찢을 수 있다. 뭐 했을 때? 수렴할 때.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렇지. 시그마 성질이랑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1번 얘 당연히 수렴 발산이야.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는 데로 찢어도 대치야. 됐어 안 됐어? 다시 갑니다. 168번이요. 누가 수렴하니? an과 다음? 그러면 bn 수렴할까 안 할까? 몰라요? 다시 수렴하지요. 왜? 둘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bn 나오잖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만 얘는 사칙연산이 아니라 뭐만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수렴하는 값에서 뒤에 있는 수렴하는 값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뭐 할 거야? 수렴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안 간 사람?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다음 170번이요. 170번 다음 무슨 급수가? 등비급수가 뭐하도록? 수렴하도록.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쳐다보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친절하게 등비급수라고 나오면 좋지만 보통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다시 급수든 리미트든 시그마 n은 1부터 또는 리미트 n은 무한대 둘 오른쪽에 오는 게 무슨 항이 온다? 일반항이 온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이 뭐라고 나와 있니? 5분의 2x-3의 n제곱.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디에 올라가 있으니까? g 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얘는 그러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초항이 얼마가 되고? 5분의 2x-3. 공비 얼마 되는? 5분의 2x-3. 이해 안 간 사람? 됐냐 안 됐냐? 그럼 등비수열이지? 그런데 이 등비수열의 급수가 뭐 하도록? 수렴하도록.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얼마일 때? 초항이 0일 때. 다음 두 번째 누가 어떻게 될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x범위 나오지요? 그래서 뭐 하시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자, 그럼 부르는 것도 체크합니다. 171번, 173번. 됐어? 171번, 173번. 그거 불러드린 거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예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거 체크한 문제 중에서 질문. 질문 없어? 오케이, 다음. 자, 175번.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빼기 점점점점점. 됐니? 그렇다면 이거 쉽게 또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첫 항부터 항인지 해야 될 거야. 첫 번째야 1,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됐어? 그럼 얘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가 되는? 초항은 1.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등비급수겠지요. 물론 말은 좋지만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지. 그럼 이 등비급수는 반드시 뭐해? 수렴할 거야? 그때 수렴하는 값은 뭘로 수렴한다고? 1-5분의 R분의 다음 초항으로. 됐냐 안 됐냐? 그럼 1 마이너스 얼마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다음에 얼마? 1 될 테니까 계산은 때리시면 끝이겠죠. 됐니? 다음 177번으로 가셔서 다음 합급수를 구하시오. 뭐 등비급수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승.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급수를 쳐다보니까 177의 1번을 보시면 일반항이 4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승이니까 이 자체에서는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우리 판단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그 일반항의 형태를 쳐다보니까 분모가 항이 몇 개고 분자가 항이 몇 개니까? 두 개거든. 맞아 틀려. 그럼 요 식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얘를 항 몇 개짜리로? 2개짜리로 쪼갤 수 있겠지. 자, 쪼개. 자, 쪼개게 되면 4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4의 n승분의 3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놈은 4의 n승분의 3의 n승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4분의 3의 몇 승으로? n승으로. 앞에 있는 놈도 2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건 2의 1승 곱하기 2의 n승과 똑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4분의 2의 n승으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얘는 n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두 개의 수열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두 개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첫 번째 있는 놈의 식기는 공비가 얼마짜리? 2분의 1짜리. 두 번째 있는 놈은 공비가 얼마짜리? 4분의 3. 그렇다면 앞에 있는 등비수열이 공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존재해 수렴해야 하네. 수렴하고요. 뒤에 있는 놈은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수렴해야 하네. 그러면 급수의 성질상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 해도 돼? 찢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찢은 다음에 각각 계산하시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등비수열의 초항은? 그렇지 1. 두 번째 나와 있는 등비수열의 초항은? 그렇지. 초항 항상 n에 얼마 갖다 놓으라? 1 갖다 놓으라. 까먹지 마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179의 1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9의 1번. 자, 179의 1번 찾아오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2n승 곱하기 9분의 2의 n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됐어 안 됐어? 그럼 나와 있는 놈의 식기 쳐다보니까 지수에 n이 올라가 있는 게 두 개가 나와 있네. 앞에 있는 것도 등비수열이고 뒤에 있는 것도 등비수열이지. 앞에 있는 놈은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놈은 공비 얼마야? 그런 놈을 곱했으니까 공비 얼마 돼야 돼?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에서 얼마로? 8분의 1 나오지. 그럼 이 새끼는 공비가 얼마짜리? 8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로 볼 수 있잖아. 수렴해야 하네? 하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초항은 4분의 3의 뭐 곱하기? 제곱 곱하기 얼마? 9분의 2 초항이니까 계산 가능하실 겁니다.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다음 넘기셨어. 그 다음에는 뭐 SN 줬으니까 이건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숙제 스텝 3 앞에 거 안 한 거 포함해서 일단 정규교재 49쪽까지 다시 몇 페이지까지? 49쪽까지 다음 넘기셔서 안 끝났습니다. 넘기셔가지고요 55페이지부터 쭉 가서 활용비만 빼면 되니까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251번까지 64페이지에 251번까지 됐지요? 됐어? 아, 아니다 아니 그래 거기까지만 해라. 어차피 그 다음 주는 수행이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수업은 이따 저녁 때 몇 시까지? 10시? 몇 시까지 와야 돼? 7시까지. 오케이 7시까지 수원 챙겨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